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 전문가 GPT 고성입니다. 자, 오늘 2시에 변화는요. 요즘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풀스택 observability하고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오늘 수세코리아의 최근동 지사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 먼저 그 observability라는 단어가 올해 들어와서 토크에서 왕왕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몇 년 전만 잘 안 나왔는데 저게. 네. 자, observability라는 것이 그전에 모니터링하고 어떤 관점이 다른 겁니까? 일단은 observability라는 게 모니터링을 이렇게 싸고 있는 좀 더 큰 셋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수세 observability 안에 이렇게 구성을 보면 out of box로 ready-made 컨텐츠로 제공해드리는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통상 여기서 모니터라는 거는 대시보드 형태로 네. 내가 관찰하거나 관리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현재 상태를 측정해서 뭐 CPU 네트워크건 뭐 성능 같은 있는 것들 그대로 오케이.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 예, 현재 상태를 있는 Alright. 그대로 보여주는 게 모니터링이다라 그러면 거기 이제 그런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미 뭐 그런 모니터링은 뭐 APM부터 시작해서 여러 솔루션들이 이미 있고 여기 observability라고 하면 이제 이벤트라는 게 추가가 되고요. 어떤 이벤트들이 어떤 각 영역별로 발생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이벤트들을 추적해 들어가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네. 대시보드 형태로 나오고 그 대시보드의 여러 지표들, 매트릭으로 나타내는 지표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또 관리하고 또 이벤트들을 트레이스해서 원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전체 사실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이거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observability. observability라고. 말씀을 보니까 사실 이제는 물리적인 서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VM, 그다음에 VM, 컨테이너. 뭔가 가상적인 것들이 생겼다 없어졌다니까 결국 그 이벤트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잘 우리가 추적해야 되겠네요. 예. 기존의 VM에서 이벤트와 쿠버네티즈 환경에서 이벤트는 사실 종류와 그 빈도에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제 쿠버네티즈라고 그러면 아까 이제 풀 스택이라는 게 네. 이제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냥 네. 머신 하나에 OS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보면 이게 서비스라는 게 앞단에 엔드포인트로 노출이 되고 그 위에 파드가 있고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 안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프로세스 단위로 이렇게 도는 이 관계들이 사실은 레이어 형태로 굉장히 층을 이루고 있고 네네.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컨테이너 투 컨테이너, 팟 투 팟, 서비스 투 서비스로 굉장히 복잡한 클러스터 간의 연결들이 또 있는데, 레터럴하게, 예, 레터럴하게, 그다음에 수직적으로, 예, 버티컬하게 이런 어떤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또 실제로 특정 이벤트가 또는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현재 상태에서 주요 리소스들의 연관관계에서 볼 수도 있는데 시계의 흐름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세 observability는 이제 타임 트래블이라 그래서 백엔드에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시계열로 그 모든 현상들을 추적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가 빨간색이 보이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어디서부터 기인을 해서 빨간색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타임머신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백으로 돌려서 오케이. 추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해요. 지사장님은 뭐 하실 것도 많은데 이거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개념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도 언제 이렇게 공부를 다 하세요? 주말에 열심히 또 데모도 들어가 보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 듣기 전에 하나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수세 렌처하고 그 일반적인 우리 이제 쿠버네티스가 이제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도 보면 뭐 AKS, GKS 다 있는데 그런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랑 렌처하고 또 렌처에 보면 또 렌처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RK라고 또 있거든요. 이것들은 이게 좀 구분 좀 해주세요.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클러스터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어떤 플랫폼이 이제 쿠버네티즈가 되고요. 그렇죠. 이 쿠버네티즈 기술을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프로비전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가 오퍼레이션 되도록 하는 기본 기능을 이렇게 제공하는 게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입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렌처 쿠버네티스 엔진이라는 거는 렌처상에서 그 CNCF 규약을 만족시키는 컨테이너를 만들고 파드를 구성하고 컨테이너를 배포를 해서 배포하고. 클러스를 구성하는 오케이. 이 제반 일을 하는 게 이제 렌처 쿠버네티스 엔진인데 엔진이고 또 뭐 AWS에서는 AK 쓰고, 예. 뭐 구글에서는 GK 쓰고, GK이고 예, 이렇게 이제 각자 네. 그런 오케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건 이제 경량화된 그 컨테이너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엔진이 이제 그 K3S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엔진이 있어서 컨테이너를 프로비전해서 클러스를 구성했다고 해서 그 관리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의 어떤 접근 관리, 접근 제어, 권한 관리,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너 생성하고 배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보안적인 면도 있고, 보안, 예. 관리적인 사용자 면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네요. 권한 관리도 해야 되고 역할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얘가 이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때 사용자들이 그 플랫폼 엔지니어나 이 운영자들한테 뭔가 이걸 그 배포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배포 단위가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로 표준화될 수 있는데 네. 그 표준화되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제 클러스터 템플릿이라는 걸 만들어서 셀프 서비스로 구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뭔가 자동화랑 또 연결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그 클러스터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그 데이터 매트릭들이 나오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고 또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뭐 UI도 구성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한다거나 뭔가 이제 지표를 관리한다거나 그래서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것들이 통합이 돼서 실제 컨테이너가 그 배포되고 운영되는 제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렌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식성이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의 어떤 표준 어떤 그 프로토콜을 만족시키면 내 데이터 센터 베어메탈에도 배포를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배포를 그렇죠. 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배포해서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환경에 컨테이너를 배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포하는 환경마다 별도의 엔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예, 렌처가 예를 들어서 AKS, GK 그 다음에 EKS의 컨테이너 배포하는 그 클러스 배포하고 프로비저닝하는 그 일을 렌처 UI에서 직접 컨트롤해서 전체 네. 배포 및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렌처 UI만 알면 예. 그것이 뭐 온프리미스건 예. 멀티클라우드고 상관없이 다 배포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전체 클라우드에 멀티 클러스터를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해서 네. 운영할 수 있는 그다음에 관리를 다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 클러스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주 동쪽으로 그렇죠. 그런데 관리 코스트가 굉장히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저희 뭐 고객사도 지난번에 이제 행사 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기존의 VM이나 기존 기술을 하다가 인프라 관리를 쿠버네티스 전환을 해서 이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네, 네, 네. 어려움이 시작이 돼서 이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실제 전체 컨테이너 어떤 인프라를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것들을 이제 아주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렌처가 되겠습니다. 저한테 그 월드와이드 글로벌하게 이제 렌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런 분야에서는 지금 탑인 거 예. 리딩하는 저걸로 알고 있는데 왜 렌처가 이런 분야에서 좀 리더가 된 거죠?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렌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용 편의성, 그 다음에 접근성. 렌처는 저희가 철학적으로도 계속 리얼 오픈 소스라고 얘기해서 GitHub 렌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가장 최신 릴리즈를 적용하고 활용하고 커뮤니티 서포트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렌처가 갖고 있는 특징, 철학 중에 하나가 쿠버네티즈는 굉장히 복잡한 인프라 관리 요구사항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직관적으로 설치도 쉽고 빠르고 운영도 쉽고 빠르고 그래서 쿠버네티즈 운영을 전문가 없이도 그냥 내가 솔루션을 이렇게 학습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그 유저 그 IT 인프라 운영자가 네. 쿠버네티즈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렌처를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이제 점차 확장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직관성, 사용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오픈된 환경이죠. 기술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OS도 수세가 아니라 우분투, 레드햇 다 지원을 하고 아까 쿠버네티즈 같은 경우도 그 호스팅된 서비스를 AKS, GKE, EKS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EC2 인프라에 렌처를 가지고 클러스를 구성한다거나 오픈스택이나 vSphere 또는 기타 누타닉스와 같은 그런 인프라 위에 이런 클러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폭넓은 확장성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피드백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도 뭐 조금 이따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네.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고 있고 뭐 사랑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예, 서론이 이렇게 좀 길어서 뭐 이래야지 듣는 분들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딱 갖고 나서 강론을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더 편하실 거예요. 예. 네, 제가 오늘 한 슬라이드 가지고 한 앞으로 20분 정도 좀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한 15분 정도 실제 수세 옵저빌리티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기본적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트러블 슈팅에 나가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요. 혹시 이제 매끄럽지 않다라 그러면 거기 연결되는 유튜브 클립을 통해서 또 조금 이제 내용을 깊이 있게 좀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세는 92년도에 이제 생겨서 벌써 이제 32살, 33살이 이제 되어 있고요. 지금 그 과정에 2020년 이제 2022년 렌처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지금 보면 렌처 데일리 컨커런 유저가 5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이제 컨커런 유저가 있고 놀랍게도 K3S는 만슬리 다운로드가 전 세계 수많은 이제 그 GitHub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를 카운트를 하는데 1000만 이상 카운트를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K3S는 주로 이제 경량화된 엣지인데 얘가 풀블로운 그 쿠버네티즈 엔진이기 때문에 그 엣지뿐만 아니라 일반 쿠버네티즈 환경으로도 가능하고요. 요새 뭐 워낙 이제 각 그 엣지들이 점점 인텔리전트해지니까 AI도 더 그래서 저게 더 많이 퍼질 것 같아요. 그런 영향 때문에 저희도 이제 엣지 솔루션의 키 어떤 핵심 스택으로 KS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포함된 이제 하베스터라든지 하베스터는 이제 VM웨어 대안으로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던 대안이고 계속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고 롱온은 이제 그 렌처라는 쿠버네티즈 환경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분산 환경에 디스크들을 묶어서 볼륨을 구성하고 persistent 볼륨을 이렇게 할당하면서 이 쿠버네티즈 클러스터 환경에 최적화된 그 볼륨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블록 스토리지고요. 이런 어떤 커다란 이제 사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사랑을 받느냐 실제로 이제 이런 모습이고 K3S 지금 GitHub 스타 숫자를 보면 28,000개가 넘어요. 뭐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숫자의 어떤 스타 숫자를 가지고 있고 렌처도 마찬가지인 그런 이제 사랑받는 숫자고요. 사랑받는 그런 제품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8월 말에 이제 렌처 프라임 3.1이라 그래서 기존에 이제 렌처를 쓰시던 고객들 관점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워낙 쿠버네티즈가 이제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릴리즈에 맞춰서 렌처의 서포트 사이클도 좀 기간이 이제 짧아서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를 하셨는데 그래서 렌처 프라임을 이제 2년 정도 특정 버전에서 2년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업그레이드 없이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확장이 돼서 고객들이 실제로 이제 렌처 자체의 업그레이드에 좀 더 그 운영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업그레이드 없이 쓴다는 특정 렌처 프라임 예를 들어 3.1을 2년 동안 이제 쓰시면서 업그레이드 없이 계속 패치 제공을 받으시면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렌처가 4개월마다 한 번씩 신규 릴리즈가 나오기 때문에 렌처 프라임이라는 그런 기술 지원 없이는 계속 그 신규 버전으로 갈아타야 4개월 동안 패치가 나오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패치 없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완전히 이제 커뮤니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크리티컬한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렌처 프라임의 그런 밸류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렌처 프라임은 이제 저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사용 버전이고 거고 렌처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 버전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거기 이제 핵심 그 엔진인 RKE, K3S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라 그래서 저희가 LTS라는 게 롱텀 서비스, 롱텀 서포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엔진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동일 버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 관점에서
업그레이드한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고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생긴다. 아주 큰 변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벤처가 뭐 몇 가지 이제 경쟁으로 이게 얘기되고 있는 오퍼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AKS, EKS 같은 이제 CSP,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제공하는 쿠버네티즈 서비스인데 실제로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 쿠버네티즈에 대한 기술 지원 자체를 제공하지는 않고 네. 진행되는 동안 그 릴라이빌리티한 어떤 그 SLA 정도만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 주로 인프라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프라 중심의 어떤 서비스라라 그러면 수세 벤처는 그 벤처 프라임은 실제로 쿠버네티즈에 대한 전체 기술 지원을 EKS, AKS랑 연결된 그런 환경에서 같이 해드린다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벤더 종속성 없이 그 벤처만 가지고 RK를 특정 인프라 위에 구성을 한다거나 AKS, EKS, GK를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벤처 프라임이라는 게 정말 그 플랫폼 엔지니어들이 가장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가장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컬렉션이라 그래서 이제 뭐 카탈로그에 햄차트에 수세가 큐레이션을 해서 S범을 구성한다거나 서플라이 체인을 점검을 해서 시큐리티에 문제 없는 그런 어떤 안전한 형태의 그 도구들을 앱 카탈로그를 통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제 가져다가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최고 수준의 어떤 규제 준수, 규정, 컴플라이언스 표준으로 이제 공급망에 대한 어떤 보안을 수세가 책임지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공되는 모든 이제 아티팩트들 도구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그 플랫폼 엔지니어라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플랫폼 엔지니어라고? 플랫폼 엔지니어라 그러면은 백엔드에서 전체 인프라의 그 어떤 그 기능들을 네. 인프라 운영에 관련된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운영하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IT 운영에서 예. 요즘은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라고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면 IT는 하드웨어 관점으로만 본다라 그러면 플랫폼 엔지니어는 쿠버네티즈를 전체적으로 봐서 컨테이너 클러스터까지를 같이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주요 어떤 컨피규레이션들도 본인들이 만져야 되고 필요하면 코딩도 하면서 그 CRD라고 하는 그 컨테이너 리소스들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엔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데브옵스하고도 데브옵스 밀접한 연관이 그렇죠. 데브옵스랑 그 상당히 유사한. 예전에 뭐 데브옵스라는 개념에서 오퍼레이션이 디벨롭먼트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디벨로퍼가 그 인프라 오퍼레이션의 다양한 측면까지 제어하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벤처 프라임이라고 하면 벤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벤처가 이제 벤처 프라임이라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멀티 클러스터, 멀티 클라우드에 이제 클러스터 오케스트레이션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하는 거에 하베스터라든지 롱혼, 엘레멘탈, 또 리눅스와 같은 이런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오픈소스 어떤 프로젝트들을 성숙시켜서 이걸 CNCF에 도네이션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품화해서 하는 것과 함께 또 이게 뉴벡터나 수세 옵저버빌리티는 이제 외부에서 수혈한 케이스입니다. 뉴벡터도 이제 특허받은 기술 기반으로 상용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던 것들을 하던 제품을 인수를 해서 오픈소스로 전환을 했고 수세 옵저버빌리티도 이제 스택스테이트라는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기업을 인수를 해서 수세 옵저버빌리티라는 그런 내용으로 수세의 어떤 벤처 프라임으로 녹여 넣어서 통상은 이렇게 제품을 인수를 하면 별도 비즈니스 라인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벤처 프라임의 어떤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스택 스테이트의 주요 기능들을 벤처 프라임에 녹여서 벤처 프라임 그 서브스크립션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들은 그런 옵저버빌리티의 핵심 기능들을 그냥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 추가적인 밸류에 대한 애드온 기능들을 이제 별도의 코스트로 좀 더 아주 인덱스한 그런 기능으로 옵저버빌리티를 관리하고 싶은 그런 고객들한테 이제 별도의 또 유료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세 입장에서는 이게 그 멀티 클러스터 관리해주는 이제 풀 라이프 사이클 내내 이제 전체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이제 벤처 프라임 같은 경우에 이런 풀 observability가 들어오면 컴포넌트로 훨씬 더 이것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
스택 스테이트라는 거를 인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꽝 쳐졌어요. 왜? 왜냐하면 렌처 자체에도 뭐 굉장히 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모니터링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렌처 안에 리소스들 다 들어가면 뭐 노드, 파드, 컨테이너의 전체 어떤 그 개요부터 시작해서 드릴 다운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찾아내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게 너무 겹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 옵저빌리티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 렌처의 기본 리소스를 기본적으로 렌처가 주는 모니터링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옵저빌리티의 여러 가지 에스펙트 측면들을 풀스택을 타임 트래블을 하면서 전체 연관관계를 가지고 그냥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내 손으로 가지고 그냥 저글링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그것이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요.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솔루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베스트 프랙티스나 어떤 그 날리지가 녹여 들어가서요. 실제로 그 뭔가 문제가 있는 체인이 발견이 되면 그 체인의 그런 문제들의 예상 원인들은 뭐고 그거를 어떻게 레미디에이션 하면 되는지 각 팩터별로 요걸 찾아보고 저걸 찾아보면 요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릭이 있다라 그러면 요거를 롤백을 하든지 코드 체인지를 해서 그 코드 체인지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해당되는 코드 체인지나 컨피규레이션 변경을 바로 확인을 해서 그걸 롤백을 한다든지 수정을 해서 다시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랙티스가 들어가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와 날리지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이게 AI, 젠 AI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 저는 플랫폼 쪽에 젠 AI가 연결이 되면 어떤 밸류에드를 줄 수 있을까 좀 궁금했는데 의외로 CIO 어떤 오피스에서 젠 AI를 반영을 하면 플랫폼의 전체 운영 관점에서 정말로 어떤 그 패러다임 시프트된 그런 운영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옵저빌리티 툴에서 뭔가 특정 체인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떤 그 심텀이 디스크립션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레미디에이션이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는데 얘를 수세 AI에 그 프롬프트로 제공을 하면 얘가 안에 있는 수많은 베스트 프랙티스와 이런 것들을 이미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이제 단계별로 설명도 해주고 이게 어느 팩터인데 여기에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은 요걸 찾아보고 코드 수정은 요거는 요렇게 코드 수정하면 돼 라는 것까지 아주 가이드를 해줍니다. 아주 자연어로 이유랑 상세한 이유랑 같이 그걸 쫙 알려주겠네요. 전체를. 그다음 그걸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면 또 알기 쉽게 얘기해 줄 거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시스템 운영의 어떤 효율성, 전체 인프라 관리의 어떤 어떤 머추리티를 정말 이렇게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스택들에 여기 하나의 주요 이제 컴포넌트들이 전체 렌처 스택을 구성을 하고 요 안에 결국은 그 다양한 그 쿠버네티즈 에셋들이 별도로 이제 레이어별로 스택을 구성하는데 그 전체 옵저버빌리티와 트러블 슈팅 그거에 대한 실제 레미디에이션 솔루션을 찾아서 실현하는 것까지를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그럼 지금 이 수세 옵저버빌리티 이것이 말씀하신 젠 AI랑 연결이 된 겁니까? 이미 연결이 돼서 커뮤니티 상으로는 이미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혜를 위해서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데모에는 그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모에 보니까 짧게 뒷부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베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뉴벡터가 연결이 돼서 시큐리티도 문제를 찾고 하베스터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 들어가서 젠 AI를 불러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프롬프트를 따서 집어넣고 답을 이렇게 구하고 실제 그 솔루션까지 적용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들이 가능해지고 이제 곧 GA로 릴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렌처라는 게 오늘 뭐 옵저빌리티도 얘기합니다만 계속 이 옵저빌리티도 결국은 렌처의 밸류를 좀 더 이제 키우는 그런 어떤 관점이라고 보시면 정말 이제 극적으로 복잡성이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렌처 하나만으로도 정말 그 아주 복잡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정말 심플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옵저빌리티가 붙으면서 이제 풀 스택에
타임 바운드된 타임 트래블 관점의 전체 컴포넌트들의 사고와 연관관계, 그다음 이벤트의 트레이스들을 다 하면서 모니터링 및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이 아주 직관적이고 통합된 UI에서 가능해지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유니파이드 된 그런 어떤 관리가 가능해지고, 여기 보시면 쿠버네티스 생태계 거의 모든 곳과 통합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드린 그런 렌처의 자체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들, 뭐 오픈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다이나트레스라든지 데이터 도구를 이런 쪽으로 주고 또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인테그레이션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속성을 제거하고 이제 비용 절감하고 또 필요한 규제 준수, 아주 성능이나 이제 민첩성, 여기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고 통상 이런 옵저버빌리티가 들어가면 에이전트나 이런 형태로 심어지면 서버 부하나 프로덕션에 이제 부하를 주는데, 얘가 이제 데모셋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긁어다가 그래프 데이터를 이제 구성을 하면서 퍼포먼스나 이런 데 임팩트가 없는, 그래서 이제 확장하기가 용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타임 투 밸류라 그래서 가장 운영 전환 속도가 빠르다. 실제로 렌처도 설치가 1시간이면 되고요. 저희 뭐 경쟁사 제품은 설치에 3일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렌처 1시간, 옵저버빌리티 같은 경우도 5분 안에 또는 10분 안에 해당되는 클러스터에 디플로이해서 바로 데모셋이 구성되면 여기에 아웃 오브 박스로 레디메이드 컨텐츠들이 그대로 데이터를 끌어다가 바로 이 옵저버빌리티를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적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도 오픈소스 기반인가요? 그것도? 거기도 오픈소스라고 하고 있죠. 그거는 왜 3일 걸리는데 이건 왜 1시간 만에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향하는 관점에 렌처는 아주 꼭 필요한 거를 있는 만큼 그거를 사용자들이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게 구성할 때부터 아키텍처 그걸 생각하면서 해서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뭐 고객사에서도 뭐 실제 이거는 본인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슬라이드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렌처는 설치에 1시간밖에 안 걸리고 뭐 3일이 걸려서 이거부터 너무 비교가 됐다는 그런 어떤 경험치를 저희가 확인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뭐 결국은 이제 뭐 계속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환경이 이제 계속 이제 성숙해지면서 클러스터가 커지고, 고객들은 점점 더 깊이 있는 가시성, 통찰력, 옵저버빌리티를 이제 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에서 탈출하면서 이제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뭐 이런 요구사항들. 그래서 아까 이제 풀스택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전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다양한 리소스와 또 앞단위 서비스들이 있고, 그게 실제 프로덕으로 하드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을 타고 이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엔드 유저까지 가는 다양한 서비스 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레이어 전체를 아우르면서 비지빌리티를 이제 제공한다. 옵저버빌리티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풀스택 옵저버빌리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그 플랫폼 엔지니어 또 IT 운영자들한테는 이런 이제 풀스택 옵저버빌리티가 굉장히 기묘한 아주 자기만의 도구 아주 필수 그게 될 것 같은데요.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을 까뒤집어서 영향을 다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파워풀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이 수세 옵저버빌리티가 갖고 있는 이제 독특한 특징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창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쉽고 빠르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물론 알백으로 이제 롤베이스드로 이제 권한 관리가 되고 있고, 내비게이션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내비게이션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도 36개 이상의 여러 가지 대시보드가 레디메이드해서 만들어져 있고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도 그냥 옵저버빌리티 뭐 제가 뭐 따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자료 만들면서 데모 영상 보고 들어가서 클릭 하면서 스터디한 것으로, 사실은 그러면 미천이 약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 직관적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다. 아이폰만큼은 쉽지는 않죠. 아이폰은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아예. 얘도 매뉴얼 없이 따라 들어가서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조금 이따 한번 보시면. 그럼 이게 아까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자기가 그 플랫폼 엔지니어가 자기의 입맛에 맞게 또
또 그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오케이. 모니터도 새로 구성한다거나 네네네. 트레이스도 구성하고 이벤트나 뭐 이런 노티피케이션도 본인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워낙 레디메이드된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뭐 충분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묶어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컨텐츠로 제공이 돼요. 그 각 리소스들의 상황별로 이게 어떤 상황이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레미디에이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Y와 How가 다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예. 저것만 해도 굉장히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저것만 예, 조금 찾아 들어가면 나름 실전. 이게 패턴화돼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특정 이벤트에 문제가 이제 보이면 요게 out of memory인지 이게 HTTP 뭐 430 500L인지 또는 HTTP의 리스폰스 타임이 느려지는 건지 그런 느려지는 것들이 디플로이먼트가 주기적으로 계속 예를 들어 컨피규레이션이 안에서 오토 스케일링을 하면서 컨피규레이션이 계속 바뀌면 컨피규레이션 설정이 바뀌면서 디플로이먼트가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디플로이먼트가 일어날 때마다 HTTP 그 반응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타운 바운드대로 쭉 뗐을 때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에서 디비에이션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표시와 또 이 디비에이션이 넘어서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 상황으로 넘어가서 뭔가 서비스 장애로까지 연결돼서 아로 메모리 페일리어가 난다거나 또는 이게 HTTP 리스폰스 타임이 너무 길어져서 유저들의 어떤 체감하는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빨갛게 그러면 그것들의 원인들을 또 추적해서 또 찾아 들어가서 해당 리소스의 또 주요 그 원인들을 이제 그 찾고 또 레미디에이션을 솔루션까지 네. 해서 수정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뭐 타임 투 밸류가 5분 이하라고 이만큼 사실은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네. 금방 찾아 들어가서 리얼타임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 풀스택 오브서빌리티 요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곡에 네. 실제로 이제 수세 옵저빌리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네. 익스플로러라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플레이그라운드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양하게 클릭해 보시면서 놀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뭐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이따 데모 보시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시나 이게 이제 화면이 처음에 워낙 많은 모니터, 그 다음에 뭐 이벤트 이런 매트릭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좀 복잡하시다.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어떤 형태로 내가 봐야 되는지 조금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바로 그 튜토리얼이 또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것도 잠깐 네? 보여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뭐 튜토리얼 보시고 또 트러블 슈팅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다이그노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현상 진단도 해주고요. 이 진단에 대한 레미디에이션, 치료책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이제 그 사회 전체 인프라 풀스택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네요. 케이스 스터디. 예, 케이스 스터디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플랫폼 엔지니어들이 이 트러블 슈팅의 실제로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지고지난한 거기에 수칙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워낙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전체적인 렌처가 관리하는 전체 워크로드에 대한 부하나 상황에 대한 관찰은 이한테 맡기면 그러니까 플랫폼 엔지니어는 이제 이걸로 이제 이런 것들 이걸 다 해버리고 뭔가 그 다양한 개발팀이 필요한 뭐 셀프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그 그렇죠. 시간에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서비스 병목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예상되지 않은 다운타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스케일 아웃으로 추가 이제 그 오토 스케일링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요 리소스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지연이나 DB 성능이라든지 설정 문제로 사용자의 어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 또 미션 크리티컬한 체인,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다양한 그 컴포넌트들, 리소스들이 연결해서 하나의 서비스 또는 어떤 그 고객 경험까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체 체인에 뭔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네. 여기 빨간 거는 여기 있는데 이 빨간 것의 원인을 제공하는 건 어디냐. 또 사용자 경험이 지금
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느려졌는데 그 느려진 원인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느려진 원인이 뭐 FC 레이뿐만 아니라 맨날 들어갔더니 말단에 뭐 컨테이너일 수도 있고, 컨테이너일 그죠? 수도 있고 네네. DB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어떤 또 메모리 문제일 수도 있고 오케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고 엔드투엔드로 다 찾는 예. 거네요. 그리고 이제 역시 멀티 클라우드, 멀티 클러스에서 분산 다중 클러스터를 한 번에 그래서 이 안에 구글, GKE, AKS, EKS, 또 렌처 RK 또는 다른 쿠버네티즈 환경, 하베스트 환경 전체를 하나의 어떤 그 뷰에서 통합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풀스택 전체적인 컴프레hensive한 그런 어떤 관찰. 그래서 모니터, 그 다음에 이벤트, 트레이스, 매트릭,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전체 릴레이션, 그 다음에 타임 트래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저빌리티 패키지가 보시면은 이제 수세 클라우드에서도 기본적인 옵저빌리티, 요거는 이제 한국에는 제공되지 않는 네. 호스팅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렌처 프라임을 기본적으로 쓰시면 렌처 프라임 안에 옵저빌리티가 인베드가 돼서 쓰실 수가 있고 이 옵저빌리티를 조금 더 플랫폼 옵티마이제이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뭐 여러 형태의 인테그레이션을 하신다거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를 개발하고 서티피케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또 확장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용도로 확대해서 쓰시는 그런 용도로 옵저빌리티 관련된 추가 어떤 그 어떤 네네. 서포트, 애드온이 이제 가능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7분 정도 네. 시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세 옵저빌리티에서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뭐 플레이그라운드니까 여러 형태로 좀 놀아보시고 네네.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한번 느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아주 핵심 개요가 필요하시다. 그럼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요 스텝별로 쭉 보시면은 요게 요런 거였구나 찾아 들어가시면서 보시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네네. 그럼 제가 화면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네. 잠깐만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스택 스테이트의 지금 아직은 이제 stackstate.com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저게 인수되기 전에 회사명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수되기 전에 회사명이고 여기 보시면은 Explore Stack St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Explore를 이제 열고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Continue해서 아까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수세 로고가 뜨고 이제 수세의 제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걸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요 Explore 하시거나 튜토리얼을 보시거나 또 트러블슛 이제 요거 이제 익숙해지시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트러블슛을 막 해보시는 거예요. 뭐 그런 어떤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럼 익스플로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미 뭐 오늘 하면서 네임스페이스와 클러스터를 미리 선정을 해 놓은 게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서비스 112개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비스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쿠버네티즈로 이제 넘어가면 쿠버네티즈의 각 그 리소스, 워크로드 스토리지, 컨피규레이션, 인프라스트럭처가 이렇게 요것들을 각 영역별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방금 봤던 거는 이제 쿠버네티즈 서비스가 아까 112개가 이렇게 각 서비스 개요들이 요 화면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것들이 서비스 전체에 대한 헬스 스테이터스가 타임 바운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제가 여기에 요거를 이제 토폴로지라 그래서 이 서비스들의 전체 위상을 가지고 어떤 연관관계를 가진 형태로 구성해서 보실 수도 있고 이건 굉장히 하이 레벨로 애그리게이션을 묶어놓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버뷰 내에서 각 서비스들을 보고 지금 크리티컬한 헬스가 벌써 크리티컬한 단계니까 이 크리티컬한 상태의 서비스들을 들어가서 이제 추적해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네임스페이스 중에 내가 보고 싶은 네임스페이스에서 SO 한번 쳐주십시오. SO. 예. 싹샵이라도 양말 가게. 네. 예, 양말 가게 그 네임스페이스. 요 네임스페이스에 그다음에 클러스터는 제가 여기 보면 클러스터가 4개가 있습니다. 요 4개의 클러스터 지금 보시면은 요 그 싹샵이라는 양말 가게의 네임스페이스가 벌써 클러스터 4개에 걸쳐져서 이렇게 클러스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클러스터 하나, 둘,
GK 클러스터, 렌처 클러스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벌써 여기서 직관적으로 요 GK 클러스터에 빨간색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네네.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클러스터를 GK만 이렇게 선정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GK 클러스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문제가 있는. 요 클러스 내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요 이제 오브젝트들이 안에 이제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요 인그레스 서비스, 예, 이쪽이 이제 프론트엔드 서비스. 요 인그레스 서비스와 프론트엔드 서비스 중간에 요 네트워크 이제 그 네트워크 연결해 보면 인그레스 여기 이제 파드로 연결되고 네. 인그레스 컨테이너, 트래픽, 뭐 노드 서버 JS라는 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로 연결되고 이제 프론트엔드 컨테이너, 이제 프론트엔드 포드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연결되는 네네. 전체 과정들이 나오고 요 릴레이션십을 이제 따로 보자라 그러면 요 안에서의 릴레이션십에서 특정 컴포넌트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 관계들을 여기서 이제 다 보시고 네. 또 추적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인그레스 요게 보시면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이제 디비에이팅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눌렀더니 지금 헬스 상태가 지금 여기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모니터의 기본적인 헬스를 직관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비주얼라이즈해서 볼 수 있고 어느 시점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따라가고 여기 타임 트래블이라 그래서 지금 요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프가 많이 올라간 게 안 좋은 건가요? 그래서 타임 그래서 보면 그렇죠. 여기는 뭔가 이벤트들이 있어서 요건 눈여겨볼 이벤트들인데 요게 어떤 이벤트인지를 이제 들어가서 보면 네. 여기에 있는 상황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스테이트가 이제 체인지되어 있는 요 이벤트가 7개가 이벤트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요 이벤트 7개를 이제 보면 이벤트들이 이제 헬스 스테이트가 클리어에서 디비에이팅으로 디비에이팅에서 클리어로 크리티컬에서 이제 이 쿠버네티스가 계속 오토 힐링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스케일이 필요하다라 그러면 스케일 하면서 계속 이제 상태들이 변하고 있는 거를 네네.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유저들이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변경해서 배포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프론트엔드 서비스는 실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런 서비스 컨테이너와 다 연결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서비스에 대한 요 모니터에서 요 리스폰스 타임이 지금 투데이 리스폰스 타임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다. 그러면 요 리스폰스 타임이 어느 시점에 이제 길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헬스 스테이터스가 지금 요 시간에 크리티컬한 상태로 이렇게 돼 있고 리전은 이제 밝혀지지 않았는데 요 관련돼서 이 매트릭이 이런 것들이 이제 튀고 있는 네. 매트릭을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요 매트릭이 여기서 이제 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여기 이제 레미디에이션 가이드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튀고 있는 거에 이 파서블한 코즈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튈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에 디펜던시나 서비스 에러가 특정 디펜던시가 있는 곳에 서비스 에러가 이렇게 연결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서 요건가 보다 하면 골로 들어가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또 레미디에이션을 이제 하는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보실 수가 있고요. related resource라 그래서 요 중에 이제 unhealthy한 리소스를 이제 찾아 들어가면 이 카탈로그가 지금 크리티컬한 그런 네. 형태로 이 카탈로그 서비스에 대한 상태를 보면 보면 기본적인 거와 요 스테이터스와 컨피규레이션에서 볼 수 있고 related unhealthy 리소스 아까 본 카탈로그 리소스고 관련된 이제 서비스들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이 아까 이제 모니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HTTP 리스폰스 타임이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 구간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500개러가 여기 지금 뜨고 있는데 빨간색은 아니지만 뭔가 디비에이션이 일어나면서 요거는 한 번쯤 봐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요것들의 관계가 있는 이벤트로 얼러트가 발생한 것들이 99개 얼러트가 이제 쭉 발생을 해서 요 얼러트들 이렇게 쭉 어떤 얼러트들이 있는지 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레미디에이션 가이드에 보면 특정 여기에 팝업에 얼러트를 치고 들어가서 어떤 얼러트를 보고 그 얼러트를 치고 들어가서 그거의 원인을 찾아서
그 레미디에이션을 확인해라. 이런 것도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타 또 재밌는 거는 얘가 여기 이제 요 바가 시계열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쉬프트 엔터를 치시면은 여기 바들이 이렇게 또 생겨요. 쉬프트 엔터를 여기서 치면 여기서 요 구간만큼만 내가 타임 바운드를 이제 선정을 해서 요 구간만큼 줌인 해가지고 요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매트릭들이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확인했는데, 레이턴시가 여기서 이렇게 튀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HTTP 에러가 요 타임 구간에서 나오네. 요것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나오는지. 그래서 요 리스폰스 모니터 그거에 대한 related violation. 그래서 요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레미디에이션 가이드를 가지고 요걸 보고 이제 실제 레미디에이션 하실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보시면은 토폴로지라 그래서 전체 이제 기본 토폴로지를 이제 드릴 다운해서 들어간 내가 선택한 카탈로그 토폴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단위가 커지면 아까 보여드렸던 전체 토폴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여기에 이벤트와 매트릭, 트레이스들을 묶어서 한 화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냥 단순히 모니터가 아니고, 아까 모니터라는 게 이런 모니터들이 여러 형태의 그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되는 거에서 이런 어떤 이벤트 매트릭스가 함께 연결이 되고, 아까 그 맵으로 영광하게 받는 것들과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비주얼라이즈하게 이제 제공이 되면서 실제로 요 하나만 가지고 쿠버네티즈의 어떤 전 스택에 대해서 그 풀 비저빌리티를 가지고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고요. 워크로드별로 파드들에 대한 기본적인 뭐 토폴로지를 보고 파드 단위로 문제가 있는 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또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고. 토폴로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디플로이먼트의 요 디플로이먼트들만 가지고 또 문제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요 146개 디플로이먼트의 토폴로지를 찾아 들어가서, 그리고 요거를 필터를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네임스페이스의 특정 클러스터에서만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면 그걸 내로우 다운해도 이 전체 중에 관심 있는 영역으로 드릴다운 내로우 다운해서 찾아 들어가고 원인을 찾고, 여기 이제 요 타임테이블을 옮겨가면 요게 요 시점에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들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렌처가 기본적인 리소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이제 보여준다라 그러면, 얘는 좀 더 넓고 깊게, 그러면서 연관관계들을 다 연결해서 원인을 규명하면서 레미디에이션까지 주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시스템 문제가 뭔가 발생한다라 그러면 그거의 어떤 그 현재 상황을 보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가능한 거죠. 네. 자, 이따 데모에서는 아까 뭐 제네AI 것도 좀 잠깐 보여주실 거죠? 제네AI는 여기에는 없고요. 없죠. 예, 제네AI는 여기에는 없고, 제가 그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뭔가 답변 내용에 제네AI 부분을 이렇게 맛을 보실 수 있는 그 클립을 좀 잘라가지고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데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했던 거고요. 참 요즘 많이 세상 좋아졌는데요. 이게 이제 방금 스택 스테이트 화면에 트러블 슈팅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오토 트랜슬레이트가 되어 있는데 자동자막. 제가 번역한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자막 스크립트 다운받아 가지고 자막 입히는 작업 이 정도 7분 분량이면 하루 종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요 자막 보시면서 영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요 자막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잠깐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싹샵 네임스페이스 선정을 해서요. 클러스터를 내가 보고 싶은 클러스터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양말 가게를 했는데 다중 클러스터, 단일 클러스터 설정 모두에 지금 스택 스테이트가 배포가 된 걸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2개의 클러스터를 선택을 해서 그 2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전체 서비스 개요를 토폴로지 형태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타임 트래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이제 비정상 상태에 이르렀는지 쭉 단계별로 특정 이벤트가 일어났던 요 단계 넘어가면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 단계로 넘어갈까 문제가 있었네. 저 밑에 그러니까 맨 밑에서 바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타임 트래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전체 릴레이션십을 보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프론트엔드 단에 그 서비스 2개의 중간에 이제 연결고리들 컨테이너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도 보시면서 그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위에 이제 익스플로어 하면 익스플로어의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그레스 쪽이 문제가 있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해서 관계 탐색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어떻게 또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 원인을 이제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다시 서비스 맵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백을 하시거나 내가 방문했던 기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전 상태로 이제 돌아가셔서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원인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인그레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그 에러 이벤트에 대한 그런 내용들 모니터 매트릭이 이제 쭉 나오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레미디에이션 가이드인데 아까 제가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모니터 상에 그 메시지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비주얼하게 나와서 어느 시점에 빨간색으로 쭉 가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의 여러 그 매트릭들이 모니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헬스 타임라인 상의 문제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터스 모니터 스테이터스의 크리티컬한 상태가 언제 트리거 됐는지 그 시점이 이제 나오고요. 그 시점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리스폰스 타임이 어떻게 변했고 그것들이 연관돼 있는 그 어떤 리소스들은 어떤 리소스들이 이제 연관돼 있어서 어떤 지금 그 헬스상에 문제들이 발생했나 그것들을 일일이 다 여기서 이제 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실제로 밑에 이제 레미디에이션 가이드를 통해서 요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관련성이 높은 그래서 교정 가이드로 따라서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제 지침 가이드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 가지고 프론트엔드 서비스, 카탈로그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쭉 이제 가서 여기 이제 상태 위반 상황을 이렇게 보고 아웃 오브 메모리 킬드나 컨테이너 리스타트 된 이런 것들의 그 실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서비스 리스타트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거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겠다. 그래서 이게 그 뭔가 컨피규레이션 코드 수정을 통해서 뭔가 에러 있는 것들이 들어갔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서 그거에 대한 수정을 하게. 여기 보시면은 카테고리 가운데 우측 카테고리라는 항에 alert, activity, change, deployment 이렇게 나오는데 특정 시점에 디플로이먼트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로그를 보시면은 로그 아랫단에 바가 계속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요 디플로이먼트 상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거기에 이제 타임바를 찍어 놓고 그 디플로이먼트만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서 실제 이제 원인을 찾는 뭐 요런 어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얼러트 중에 오른쪽에 이제 레미디에이션 가이드 중에 얼러트 중에 뭘 찾아라. 그러면 그 얼러트에 뭘 찾아서 그 얼러트가 뜬 거에 그 해당되는 그거에 타임바를 이렇게 찍고 요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배포 찍어서 어디서 스타트가 됐는지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커를 딱 세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패턴에 조금만 익숙하시면은 아까 5분 안에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냥 클릭 6, 7번 들어가면 원인에 이렇게 딱 이렇게 도달해서 이게 문제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여기서 나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뭔가 페일리어가 일어났어. 여기 이제 디플로이먼트 페일리어가 일어나서 보면 이런 이제 배포 이후에 발생한 이제 모든 이제 오류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배포 시점에 배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레메디 부분에 이제 제네가 접목이 되면 예. 굉장히 이제 뭐 레메디 부분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더 직관적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더. 이걸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 그렇죠. 프롬프트의 뭐 그렇죠. 현상만 가지고 그냥 제네의 프롬프트 그때 집어넣고 대화하는 거지 걔랑.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체인지가 일어난 부분에 어떤 부분이 체인지가 일어났는지도 다 마크업을 해서 이걸 놓고 이전 버전으로 돌리거나 컨피규레이션을 변경하거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트러블 슈팅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그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 하면 이제 뭐 질문을 이제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물어볼까요? 네, 이 정도면. 자, 여러분들 이게 아까 어디 그 수색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이거? 스택 스테이트라는 곳이고요. 네. 수세 옵저버빌리티 어. 또는 스택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하시면 네. 수세 옵저버빌리티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세 옵저버빌리티. 예. 예. 네네. 그리고 예. 오케이. 자. 잠깐만요. 자, 이제 여러분들 Q&A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설문도 이제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상담 항목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피드백 설문을 해주고요. 그 지사님 답해 주시면 좋은 질문 두 분 좀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예. 네. 한승민 씨가 네. 보니까 네네, 한승민님. 네이티브 자, 모니터 쿠버네티스의 네이티브 모니터링을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토폴로지의 화면을 설정해서 크기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임테이블의 기간은 언제까지 확인 가능한지요? 토폴로지 화면의 크기보다는 토폴로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범위를 아까 네임스페이스 클러스터를 제약하면서 그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충분한 영역에 그걸 이제 확보할 수 있었고요. 네. 타임테이블은 안에 실제 시간 세팅을 보면 1년 전, 2년 전까지의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여기서 스택 스테이트가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있는 시점까지는 다 확보 가능합니다. 네. 김홍식님은 이렇게 이런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뭐 엔드투엔드로 다 모니터링할 때 그 뭐 오버헤드 같은 건 없는 건지 그런 것들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이제 올라가고 프로덕션에 이런 어떤 모니터링을 할 때 에이전트 형태로 이제 들어가면 에이전트 부하 때문에 프로덕션이 굉장히 이제 부하가 되는데 얘는 이제 데몬셋 형태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이제 가져다가 지금 그래프DB나 별도 이제 그 DB를 구성해서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를 이제 확보하시면서 운영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뉴벡터도 프로덕션의 임팩트가 프로텍트 모드에서도 뭐 한 3에서 7% 내외에 다른 어떤 그 경쟁사 대비 훨씬 가벼운 그 수세 옵서버빌리티를 쓰려면 뭐 에이전트를 깔거나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클러스 앱입니다. 얘도 이제 컨테이너 앱으로 데몬스트레이트 형태로 디플로이 해당되는 클러스에 디플로이하면 얘가 앱으로 그냥 설치가 돼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백엔드로 가져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철한님, 국내 클라우드에 쿠버네티스를 사용 중에 있는데요. CSP의 쿠버네티스를 현재 사용 중인 쿠버네티스 변경 없이 렌처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예를 들어서 AKS, 뭐 EKS, GK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 AKS, EKS, GK 위에 렌처를 바로 렌처 UI에서 걔를 커리데이션만 가지면 현재 운영하신 리소스를 렌처 안으로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리소스는 그대로 임포트해서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렌처 UI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재 뭐 AWS 쓴다면 AWS 그거를 이제 등록하면 되는 거죠? 예, 임포트만 해주시면 그대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장희철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풀스택 옵서버빌리티 구현할 때 서로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표준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텔레메트리 데이터는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오픈 표준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스택 스테이트가 오픈 텔레메트리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래도 그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통합 표준화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맹렬님, 쿠버네티스나 K3S 뭐라고 읽어요? 저거
그냥 K3S라고. K3S. K3S를 적용하는데 기술적, 비용적 차이점 없는지요? 비용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K3S는 저희가 뭐 엣지 스택을 포함해서 하기도 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차이라 그러면 이게 그 솔루션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기본 풀 스펙 그 쿠버네티즈하고 K3S는 그 사이즈가 다르고 아주 경량화된 그런 어떤 쿠버네티즈 클러스터를 엣지 환경에 운영하시는데 좀 더 최적화되어 있고 또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GenAI를 활용하면 실제 시스템 운영 관점에서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초전문가를 옆에 앉혀놓고 시스템 운영할 때 필요한 모든 문제를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저는 상상이 되는 게 GenAI가 이렇게 아까 뭐 레모드 같은 데도 되면 이제 IT 운영자나 뭐 플랫폼 엔지니어건 이제 뭐 이렇게 스크립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뭔가 개념을 잘 잡아놓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뒤에 박창민 씨가 플랫폼 버전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 사실은 렌처의 플랫폼 버전 업그레이드는 정말 원클릭에 정말 쉽고 빠르게 이게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실제로 그 렌처, 그러나 이제 쿠버네티즈 업그레이드는 안에 클러스터의 어떤 변경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렌처 플랫폼 자체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제이처님, 풀스택으로 모니터링이 촘촘해지면 별도의 이를 관리할 툴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성능 면에서 BMP 자료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뭐 아까 보여드린 그거를 기본적으로 POC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시스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클러스에 스택 스테이트 프리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2주간 그냥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그냥 설치하시고 그런 튜토리얼 보시고 실행해 보시면 아마 BMT를 뭐 자료 같은 것들을 따로 안 받으셔도 충분히 내부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봉남님, 모니터링, 로깅, 트레이싱 도구가 필요한지, 필요할 경우 그로 인해 기술 스택이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지, 기업에서 이런 시스템을 관리할 전문 인력과 시간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린 게 모니터링, 로깅, 트레이싱 도구가 필요 없이 옵저빌리티 하나로 다 가능하고요. 이거를 위해서 별도의 아주 전문 기술이 있는 인력이 아니라 누구나가 직관적으로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철환님, 아까 말씀드렸고요. 유철환. 그 지정호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가시성 확보의 주요 난제는 무엇인 건지요? 기존에 어떤 뭐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아까 그 지금 프론트엔드와 그 다음에 저건 뭐지? 인그레스. 이 두 개의 서비스 안에 지금 서비스가 있고 파드가 있고 컨테이너가 있고 그 안에 앱이 있고 안에 단계별로 레이어들의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고 연결이 돼 있죠. 그게 아주 작은 서비스 하나가 그런데 굉장히 큰 그 컨테이너 수가 굉장히 큰 멀티 어떤 클러스터 상의 그 관계들을 본다라 그러면 사실은 복잡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 비저빌리티를 가지면서 아까와 같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수세 옵저빌리티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컴프리hensive 뷰부터 탑다운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데모 보면서 사실 이게 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이란 게 우리 물리 서버가 달라가지고 전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그 촘촘한 그 레이어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킬러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다들 트라이얼 한번 해보시고요. 뭐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observability, 이런 풀스 observability 이런 뭐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저걸 꼭 사용하지 않는 담당자 아니더라도 우리가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말만 들었지 뭐 PPT만 들으면 그냥 막연하거든요. 예. 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막연하건데 이걸 통해서 뭔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체험하시면서 이게 어렵지 않네? 문제가 발생하는데 눈에 다 들어오고 네. 예, 문제의 원인부터 레미디에이션까지 예. 다 가이드해주고 그것대로 하면 되니까 네. 정말 쿠버네티스 관리가 이제 손 안에 들어오는 쿠버네티스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그 설문마저 피드백 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이걸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사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좀 이름 좀 기억나신 분? 아까 유철환님 네, CSP랑 오케이. 관련 물어 주셨고 또 이맹렬님, 네, 이맹렬님. 예, 오케이. 좋은 질문 자, 그러면 주신 것 같아요. 유철한, 이맹렬 예.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게 홍보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춰볼까요? 예, 렌처의 이 파워풀함을 점점 계속 배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렌처가 뉴벡터, 하베스터 연결되고 이제 옵저빌리티가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 컨테이너로의 전환, 쿠버네티스 환경,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아까 면 Gen AI도 다 컨테이너 환경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가장 파워풀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이제 렌처 프라임의 옵저빌리티까지 연결된 거니까 정말 쉽게 접근 가능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좀 체험해 보시고 또 좀 스터디해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정말 이제 밸류 있는 네. 오퍼링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이번 주 거의 매일 다양한 주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제 있으면 미리미리 사연 등록 하셔가지고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고요. 남은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